Finally having stadium tour in here.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방탄소년단 BTS의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가 예전에 홈구장으로 썼던 곳이기도 하고요. 1985년, 지금도 얼마 전에 영화 나와서 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라이브 에이드 이 공연 때 퀸의 역사적인 공연이 펼쳐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영국 팝의 심장부, 이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했다는 그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방탄소년단은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밴드 비틀스를 넘어섰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SBS의 문화 담당 선임 기자 김수현 기자 나와 있고요. 김수현 기자는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에 가입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가입은 안 하셨는데 거의 방탄소년단의 매력에 흠뻑 빠지셨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SNS에 그런 글 많이 올리셨던 것 같은데. SNS, 개인적으로 보는 SNS. 어쨌든 네. 방탄소년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SBS 기자입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습니까? 방탄소년단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이 소식을 다 접하셨을 텐데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봤죠. 왜냐하면 그 웸블리 스타디움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크거든요. 제가 85년도면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예. 라이브 에이드 그때 봤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보면서 그때 공연에서도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서 아마 그게 이미 조명이 된 건데, 퀸 공연이 굉장히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근데 그 공연을 거의 이번에 보니까 똑같이 재현하는 그런 그 퍼포먼스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한국 밴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크게 보면. 근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저 무대까지 섰나,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예, 한국의 청년들, 저희 세대는 지금 보니까 문화평론가님과 우리 김수현 기자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왜 조용필 씨가 뉴욕 가면 카네기홀에서 공연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그렇죠. 기사를 접했던 세대인데,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의 방탄소년단, 물론 방탄소년단뿐은 아니겠죠.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지금 저런 상징적인 곳에서 공연하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뭐 해외에서 이 한국 K-팝 아이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BTS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큰데, 사실 이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은 좀 특이한 게, 이걸 예. 또 우리가 좀 가치를 쳐줘야 되는 게, 이게 스타디움 공연은 또 다른 거거든요. 이게 우리 그 콘서트 홀에서 하는 공연하고 스타디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공연장은 특히 굉장히 넓어요. 이게 9만 명 정도가 동원될 수 있는 어디 축구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이제 공연장으로 쓰는 건데, 공연을 할 때는 최대 인원이 한 7만 명 뭐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6만 명이 저기 이틀 동안 했는데 거의 한 티켓 오픈하자마자 거의 다 매진되는 그런 상황을 보였다고. 그러면 방탄소년단, 이 티켓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방탄소년단을 과연 영국이나 유럽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티켓 가격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티켓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 영국 파운드로 예. 160파운드에서 45파운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4, 5만 원 정도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적지 않은 액수이죠. 근데 이게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금방 다 6만 장이 팔려 나갔고, 그래서 막 안표가 벌써 뭐 몇백만 원짜리 안표가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워낙 성원이 뜨거우니까
하루 더 연장을 해서 6월 1일, 2일 그렇게 이틀을 했는데 이틀이 다 팔렸으니까 이게 원래는 9만 명을 수용을 하지만 시야 제한석 이런 걸 빼고 6만 명씩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2만 명이 이 공연을 지켜본 거죠.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어제 새벽이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티켓 가격이 뭐 이 안표는 말이죠. 1,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도 방탄소년단의 이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티켓도 아마 안표가 안표 현장에 찾아간 보도가 팬들이 좀 얼마나 있었습니다. 많았겠어요. 네, 예. 네. 안표도 상당히 많이 네. 그런 팔렸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영국도 뭐 안표 단속은 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 열망, 갈망까지 누를 수는 없는 거겠죠. 실제로 아미 팬들이 이렇게 SNS에 올라온 거,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온 네. 내용들 보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좋은 자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좋은 자석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든다. 예. 이걸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더라고요. 예. 저는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인데 예. 이분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평균적인 가격은 아마 한 80파운드 정도라고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2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 정도면 저도 좀 리저너블하게 생각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심지어 한국 아미 팬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내서 거기 가가지고 직접 응원을 한다고. 이건 거의 공연 그 관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응원단처럼 거기 가서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반은 아미거든요. 반은 아미. 예. 완전한 아미는 아니고요. 제가 예. 평론가 입장이라 또 객관적으로 좀 글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분이 뭐 비슷하시네요. 기자도 객관적으로 또 기사를 써야 되는데 네. 아마 그래서 아까 김수영 기자가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한 이유가 지금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무척 많이 기사도 쓰고 관심도 갖고 그래서 노래도 많이 하시고 네. 그렇죠? 저희 예. 딸들 덕분입니다, 예, 사실은. 예. 네. 요즘 방탄소년단을 잘 모르면 네. 이 시대의 흐름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그게 관심을 갖기 전까지만 해도 방탄소년단이 뭐가 대단한가. 그냥 사실은 좀 보통 많은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16년도인가요? 제가 처음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 그러니까 SNS에 올라와 있는 것들,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놀랐어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있을까? 사실 그 칼군무라고 하면 사실 K-팝 아이돌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는 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BTS가 하는 칼군무는 확실히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 안무 구성이요. 그냥 똑같이 딱딱 맞춰 추는 그런 군대식의 안무가 아니라 현대무용처럼 이렇게 그 그림을 만들어가는 무대에서 서로 만들어가는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예. 보니까 굉장히 아티스틱한 느낌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돌 공연에서 이런 게 구현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의 웸블리 스타디움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사전에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실종되신 분들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엠바고가 풀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는지 들어보고 나서 방탄소년단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외교 채널과 가능한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서 사고 원인 규명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피해 가족들의 심경을 헤아려 내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해 가족들이 구조와 수색 상황을 몰라서 애태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에게는 확인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서 부정확한 보도로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에 있는 가족들의 경우 시일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마음을 써주기 바랍니다. 네, 부정확한 언론 보도로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되겠다. 또 시일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현지에 가 계신 가족분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성의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강조했습니다. 저희도 한마음으로
이번에 실종되신 분들 수색 작업, 구조 작업 진행 중인데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CNN에서 비틀스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썼는데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분은 좋은데 이 정말 음악적 성취 비틀스하고 아직까지 방탄소년단을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이야기를 차례로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김성 기자 생각은 어때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CNN의 그 기사 제목을 보면 어떻게 BTS가 미국을 무너뜨렸나라고 하는데 사실 비틀스가 처음에 이제 영국 밴드가 미국에 왔을 때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영국 밴드가 이렇게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하는 거에 대해서 놀라움을 굉장히 가졌던데 영국의 침공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BTS 방탄소년단이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리안 인베이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닌 외국에서 온 밴드인데 비슷하게 또 보이 밴드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떠올리게 하는데 비교를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 CNN의 보도가 음악적으로 누가 뛰어나다, 누가 뭐 아니다 이런 비교를 한 거는 아니고요. 예. 팬덤의 입장에서 이 비틀즈보다 이 방탄소년단이 더욱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비틀즈는 어쨌든 영어를 했기 때문에 이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예. 근데 CNN 보도에 보면은 BTS의 앨범에 나오는 노래들이 물론 가사 중에 영어가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한국어이고 그룹 내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고 이제 RM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영어 대변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들이 미국 시장을 뚫은 게 과거에 비틀즈가 했던 것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예. 김수현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우리 정덕현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기사가 갖는 의미. 사실 이제 정확히 얘기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팬덤의 입장에서 아마 봤을 겁니다. 팬덤의 입장에서. 예, 그래서 지금의 이 아미라는 팬덤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SNS 시대의 비틀즈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비틀즈와 SNS 시대의 비틀즈는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외국에 직접 가서 공연을 안 해도 이미 팬덤이 형성되는 시대예요. SNS를 통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BTS가 굉장히 뭔가 아이콘 같은 역할을 실제로 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SNS로 하나하나 묶여진 어떤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잘 못하고 한국어로 다 노래를 하는데 다 통한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SNS적인 의미거든요. SNS는요. 그 디지털 언어들이 따로 있습니다. 말이 실제로 통하지 않아도 뭐 동작이나 아니면 뭐 행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통하는 어떤 코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이 BTS라는 그 그룹을 통해서 뭉쳐지는 어떤 경험들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비틀스의 Yesterday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저도 찾아보면서 영어 공부를 절로 한 건 아닌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지금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에 가입한 외국 팬들도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 중에 한국어 가사가 상당 부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노래를 따라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네.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이제 신곡이 나오면 이거를 기획사에서 따로 하지 않더라도 팬들이 막 여러 각국 언어로 번역을 해서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이제 팬들이 늘어나고 이런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차원을 넘어서서요. 사실 한국 역사 관련된 것들도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한일 관계 문제가 터지거나 이러면 아미들이 나서서 그걸 연구해서 SNS를 통해서 전파를 하거든요. 이게 실제 진실은 이런 것이다 하고. 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금 나오는 여기에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팬들이 따라하는 건 아니군요. 예, 팬들이 따라하는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있으면 조금 있다가 준비가 되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들이 한국어 예. 떼창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됐죠. 예, 그게 영상이 있겠죠 아마? 김선 기자 네, 보기에? 준비될 걸로 준비될 걸로.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김수영 기자,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이게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서 Young Forever라는 그 화양연화에 그 수록된 곡인데요. 이 곡을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팬들이 준비를 해서 깜짝 이제 이벤트로 불러준 거죠. 이게 거의 막바지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해서 이 멤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보였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6만 명이 한 마음으로 이 떼창을 한국어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들을 그 갔다 온 이 자리에 있었던 아미들이 나중에 이제 트위터나 뭐 이런 SNS에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그 이 화면을 보니까 한국어 가사가 한국어 발음 그대로 영어로 쓰여져서 네, 나오는데 네. 그걸 보면서 네. 그대로 그 외국 아미들이 따라 부른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요. 그 사실 BTS 공연을 저는 여기 잠실 스타디움에서 할 때 본 적이 있는데 보면서 사실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요. 공연도 위에서 하는 방탄소년단의 공연도 멋있는데 그 밑에서 아미들이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맞춰서 이 호응을 해주는 모습들이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공연 자체가 BTS 공연을 좀 특징하자면 아미가 들어갔을 때 마치 공연이 완성되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아, 방탄소년단은 상당히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네요.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만 있을 때보다는 같이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렇죠. 예. 사실 방탄소년단의 그 팬들에 대한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아미 팬 얘기를 정말 제일 먼저 하거든요. 정말 이 팬덤을 빼고서는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렇게까지 컸는지를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앞으로도 계속 연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김성 기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평론가께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암이 과연 저는 궁금해요. 웸블리 스타디움의 공연에 방탄소년단 공연에 6만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6만 명이 다 암인지 아니면 아미가 한 5천 명 정도 있고 5만 5천 명은 일반 팬들이 와서 구경한 건지 이 현장에서 취재한 임태우 기자가 그 암인지 아닌지 그 암인지 아닌지 우리 8시 뉴스에서 취재한 그런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임태우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팬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불타오르네. I've liked BTS for like 3 years now, so I'm really excited because it's the first time I'm seeing them. So it's first time concert, so excited. Army. What is needed? Nothing, just join our fandom. What do you think the power of army is? Power of Army is extremely like powerful in like various type of ways because Army's helping like campaigns like UNICEF and like not many fandoms actually like participate and like with BTS we do it for the love of them and for like the love of other people. 방탄소년단 조금 전에 그 파키스탄 팬이 한 이야기 보면은 말이죠. 네. 한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그 청년들의 노래를 듣고 따라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딱 느껴졌어요. 그럼요. 네. 사실은 저는 그 BTS만큼 아미들이 대단하다고 봐요. 그 아미들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치거든요. 선한 영향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거나 아까 그 본인 방탄소년단 시점 나와서 이번에 그 헝가리에서 있었던 그런 비극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한 부분들도 사실은 아미들도 늘 그런 것들을 같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공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 그게 아미라는 팬덤을 통해서 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파된다는 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미 방탄소년단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이 사실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멤버는 몇 명이나 되고 저도 지금 바로 물어보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언제 출범했고
언제 결성됐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2013년에 결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6년 이제 됐네요. 6년이죠. 예. 데뷔는 그렇고요.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프로듀서가 이제 처음에 RM을 중심으로 해서 이 힙합 그룹을 이제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모아서 이렇게 멤버가 7명이 모인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힙합 그룹이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슨 아이돌 그룹이 저러냐 이런 네. 얘기를 좀 듣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한국에서도 인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먼저 주목을 했던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잠시만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오른쪽에 지금 김선 기자가 이야기하다가 제가 드는 생각 일단 네.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는 벌써 3번째 1등을 그렇죠. 차지했고 네네. 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김선 기자는 지금 방탄소년단 멤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다 이름 아시는 거죠? 네, 압니다. 예. 저희 딸한테 과외를 받았습니다. 총무님 다 아십니까? 저는 잘 구분 못합니다. 김선 기자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알렘은 알겠어요. 네, 예. RM 은- 유엔에서 연설했던. 네네, 예. RM은 알고요. 자, 왼쪽부터 한번 이름을 얘기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이 아미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왼쪽이 B이고요. 비. 네, 비주얼 그다음에 담당이다라고 하는 그렇게들 예, 많이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좀 눈이 안 좋은데 그 예. 다음이 슈가이고 슈가. 보라색은 그다음이 진, 진. 그다음이 정국, 그다음이 정국. RM, 그다음이 예. 지민 그리고 제이홉. 아, 네. 야,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예. 이게 박수 쳐줘야 될 일이니까. 이게 아미 네. 분들은 뭐 당연한 걸 왜 그러시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 아이돌 그룹을 좋아할 나이가 지난 분이 이렇게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과 이름까지 다 아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번 웸블리 공연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이번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갖고 있는지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들을 때마다 참 생각이 바른 청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생각이 깊은 청년들이다. 한번 들어볼까요? 기자님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Hi, I'm your hope, J-Hope. 네. 드디어 모두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던 이런 웸블리 스타디움에 입성을 했는데요. 일단 굉장히 너무 영광스럽고요. 원래는 이제 공연이 1회 공연이었어요. 근데 아미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또 추가 공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웸블리인데 여기에 우리 팬분들이 찬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영광이죠. 정말 한국에서 시작된 이 K-팝이란 문화와 음악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파생되는 공연 이런 것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어라는 게 사실 배우기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의 음악을 듣고 저희와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저희의 언어를 배우고 계셔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팬분들에게 되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꼭 영국에 오면은 일단 차에 탈 때 콜드플레이 노래를 꼭 들으면서 공연장에 가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콜드플레이가 함께 같이 곡을 작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이고 사실 상징적인 곳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고요.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분들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게 되었는데요. 진심으로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또 실종자분들의 하루빠른 무사 귀환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한마디 한마디 멤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팬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잘 모르는 분들도 참 가슴에 와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처음에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네.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과 함께 네네.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춤도 칼군무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그렇죠. 한국의 현대무용을 연상케 한다는 게 네네. 있고 또 다른 부분 있다고 저는 한다면 그 메시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BTS 좀 특이한 게요. 이게
완성형 어떤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성돼서 탁 나온 그룹이 아니라 계속 뭔가 과정을 보여주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인들이 뭔가 음악을 내놓을 때도 이게 자기네들의 정점이라고 뭔가를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그 나이대에서 그대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 내가 고민을 하는데 너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한 그 노래 안에다가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들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 세계 청춘들한테도 똑같은 다 같은 고민으로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세계의 팬들이 그 아미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이별이라는 대중가요의 영원한 주제, 단순히 이 차원을 넘어서 그렇죠. 그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이 늘 갖고 있는 어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네.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걱정, 그러면서도 나는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마음들을 담았다. 네. 김성 기자는 여기에 어떤 이야기 더 보태고 싶으세요? 저도 이 메시지 부분에 굉장히 큰 그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 이제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에 관심을 갖게 되고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 가사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좀 뭐 사랑하고 헤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고민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또 듣다 보면 저한테도 이렇게 살면서 힘든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그런 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멈춰서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릴 필요 없어. 이런 가사들. 이게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딱딱 꽂히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직숍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해외 이 팬들이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노래는 정말 힘들고 절망적이고 할 때 내가 나인 게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문을 하나 만들자,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안식,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매직숍이라는 이 노래가 심리 치료를 할 때 쓰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해외 팬의 트위터에서 본 적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사가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저는 RM이 유엔에서 연설할 때 그런 대목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한민국 일산의 작은 도시에서 밤하늘의 별을 지켜보던 소년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했던 그 대목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적인 인기, 열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문화평론가 분들께서 더 열심히 연구하시고 더 많이 고민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해답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